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엘라베마주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너무 천천히 건넌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WSFA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인 30일 블록카운티 유니온 스프링스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를 몰고 가던 22살 제러 마이아 펜은 29살 조 나이언 앨렌이 길을 건너자 차를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앨렌이 길을 천천히 건너자 말다툼을 벌였고 펜은 앨렌을 향해 8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앨렌은 이미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용의자 펜이 도주 후 바로 자수했으며 현재 가중 1급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챔버리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발생한 1살 된 남아 유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부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치 사건 용의자 부부는 당일 챔블리시 큐레브 드라이브 선상 주택가에서 1살 된 남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 중이던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권총으로 엄마를 위협하고 아기를 유괴하려 했습니다. 엄마는 권총을 움켜쥐고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그 사이 차 안에 있던 다른 여성 용의자가 유아를 차에 태웠고 용의자 부부는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차량 수배에 나섰고 결국 당일 오후 용의자들은 조지아 순찰대에 의해 캐롤턴 카운티에서 검거됐습니다. 납치됐던 유아는 당일 엄마에게 인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은 유괴 용의자는 메이노 다리오 발레라 주니가와 크리스틴 니콜 발레라 주니가 부부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으며 납치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석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엔 포틀랜드에서 일어난 시위 도중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가 아닌 시민과 시민의 대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포틀랜드 시위 현장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충돌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폭행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응급 조치에도 총격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패트리엇 프레어라는 극우단체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총격 사고가 쿠데타 시도라는 극우주의자들의 글을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포틀랜드 시장을 향해 무능한 바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인 9월 1일 블레이크 사건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위스콘신 커노샤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노샤시의 법 집행 기관들과 만나 항의 시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커노샤시 지역 정부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주 내의 분열과 극복과 치유를 지연시킬 것을 우려한다며 방문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케일레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인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커노샤시를 방문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측은 블레이크의 가족과 만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후에 다시 감염된 사례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보고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네바다주의 25세 남성으로 지난 4월에 처음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4월 말에 증세가 호전됐고 이후 검사에서는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 말에 코로나19 증세가 다시 발병했고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바다주의 연구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고 말하며 해당 환자가 코로나19에 2번 감염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완치 후의 면역력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아직 적다고 말하며 해당 사례가 아직 단 하나의 사례지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캠퍼스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라베마 대학 시스템의 28일 집계에 따르면 엘라바마 대학 재학생들 중에서 개학 이후 1,201명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직원 및 학교 내 직원 중 확진 환자는 166명으로 엘라베마 대학 내에서만 현재까지 1,367명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습니다. 엘라베마 대학 시스템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엘라베마 대학 학생들 중 1,20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을학기 개학 이전인 이번해 1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158명의 확진 사례가 나왔고 가을학기 개학 이후인 8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강 열흘 만에 1,043명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엘라베마 대학 시스템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 중 아직 입원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수업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엘라베마 대학 시스템에 속해 있는 학교인 버밍엄 엘라베마 대에선 157명의 학생 확진 사례를 보고했고 헌츠빌 엘라베마대는 10건을 보고했습니다. 스티브 한 연방식약청 FDA 국장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3상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의 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한 국장은 만약 해당 백신을 승인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리스크보다 클 경우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3상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백신 개발자가 긴급 승인을 요청할 경우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는 이러한 결정이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 내려질 것이며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3상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 승인한 바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관련 지침이 8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40만 명에 육박하는 세입자들이 오는 9월 강제 퇴거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WSB-TV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풀톤과 캅 그리고 디켓 카운티 세입자 1만 명 이상의 강제 퇴거 통지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또한 향후 4개월 이내에 강제 퇴거에 놓인 세입자는 38만 1,000명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중 흑인 싱글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주거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집값을 자랑하는 맨해튼 부동산의 매매가 전년 대비 56% 감소하는 반면 뉴욕시 외곽의 주택 거래가 1년 새 112% 증가했습니다. 편리하지만 좁은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더 넓고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교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브루클린의 한 이사업체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5월에서 6월 뉴욕에서 다른 주로 이주하기 위한 이사 견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늘었고 지난달에는 165%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사업체들이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들 상당수가 뉴욕시 인근 교외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북부 웨스터체스터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112%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뉴욕 도심 맨해튼의 부동산 매매는 전년보다 56% 감소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기업과 직장인들이 재택근무 시스템에 익숙해진 만큼 당분간 교외 지역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